선생님, 덮밥은 재료도 네. 재료지만 네. 소스에 따라서 좀 맛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집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 간장 소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예. 오늘 이제 이 맛있게 만드는 간장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일반 진간장, 양조간장 이런 간장이 있거든요. 네. 요 간장하고요. 그 다음에 맛술, 그리고 물, 생수예요. 그러니까 간장이 한 컵일 때 맛술이 반 컵, 그리고 생수가 4분의 1컵이에요. 여기에다가 향신 채소랑 과일을 좀 넣어줄 텐데요. 먼저 어떤 걸 넣어줄 거냐면 이렇게 통마늘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좋고요. 통마늘. 그다음에 양파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양파는 속껍질이 조금 있는 상태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 속껍질이 들어가면 훨씬 달큰한 맛이 나고 구수한 맛이 나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4분의 1개 정도 준비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마 이렇게 해서 다시마도 준비해주고 그리고 통후추 넣어주시고 그리고 사과예요. 사과도 오늘 이 속에 씨만 빼고 이렇게 해서 껍질째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정도 잘라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엿이에요. 물엿 조금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불에다 넣고 이렇게 끓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을 하면은 불을 이게 중불로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센 불에서 끓이다 보면 향신 채소나 과일에서 맛이 우러나오기 전에 그냥 그대로 졸아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이 끓기 시작하면 한 중불로 해서 끓이고요. 한 끓기 시작해서 10분 정도가 지나면 아까 같이 넣었던 다시마를 건져낼 거예요. 다시마가 오래 있으면 쓴맛이 그렇죠. 다시마에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구수하고 감칠맛을 내주는데 한 10분에서 13분 정도 이상이 지나가게 되면 약간 떫은 맛이 나요. 그래서 건져내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간장 소스를 먼저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뚜껑을 열고 끓여주나요? 네, 뚜껑을 열고 끓여주시고요. 한번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중불로 줄여주시면 돼요. 자, 또 간장 소스에 들어가는 이 가쓰오부시, 가다랑어포가 있는데요. 이 가다랑어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넣는 거 아니고요. 끓고 나서 다시마 건져냈을 때 그리고 나서 불을 끈 상태에서 넣어줄 거거든요. 살짝만. 네. 또 가다랑어를 또 먼저 넣게 되면 쓴맛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오래 끓이면 이 가다랑어포에 있는 이 맛이 떫은 맛들이 빨리 추출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불이 없는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소고기, 불고기감 이렇게 하면 보통 뭐 등심이나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또 뭐 앞다리살이라든가 뭐 뒷다리살 아니면 설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얇게 썰어져 있는 소고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먹기 편한 크기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입 크기로 고기 볶았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나면 고기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고기 양념에는 먼저 간장 그리고 시중에 이제 굴소스라고 있어요. 조금 굴의 그 감칠맛이 있어서 양념을 조금 맛있게 풍부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여기에서 양파죠? 다진 파 넣었고요. 네, 마늘 그리고 여기에 맛술 그리고 참기름, 후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이 준비가 되어지면 여기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고기 양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쇠고기 양념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 진짜 맛있게 한다 그래서 너무 양념에 재워가지고 오래도록 놔두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고기가 이 간장이나 소금의 어떤 짠맛 성분 때문에 질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기 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밑간을 해 놓으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아까 뭐 전날 숙성을 시켜놓나 이런 거보다는 한 15분 전에.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맛있게 양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 같은 경우는 썰어주시면 되는데 앞뒤로 좀 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채 썰 때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치면 C자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칼을 약간 뉘어서 45도로 해서 비스미 해서 이렇게 해서 채 썰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파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당근도 채 썰어주면 되는데 보통 당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단하면서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라서 편편하게 자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당근은 우리가 무채나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썰어도 좋지만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은 이렇게 몇 개씩 포개어서 썰어주면 돼요. 칼로 채소 같은 거 손질하는 거 보면은 네. 처음에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막상 이렇게 제 옆에서 이렇게 조금 알고 옆에서 네. 이렇게 지켜보면은 네. 야,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이 칼질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요리하는 게 훨씬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파도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주면 되고요. 요거는 에느타리 버섯인데 에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똥을 조금만 이렇게 잘라내고 놓은 다음에 그리고 요거를 가닥을 이렇게 떼어주면 돼요. 보통 에느타리 버섯이 조금 굵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것들은 한 반 정도만 이렇게 갈라서 준비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에느타리 버섯도 준비해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달걀도 이렇게 준비해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소스 아까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 10분, 12분 정도 끓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일의 맛도 우러나오고 이렇게 되면 다시마를 먼저 이렇게 해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수한 맛을 낸 다시마를 건져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불을 끈 상태에서 지금 뜨거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갓소부시를 주시면 이렇게 해서 갓소부시를 두세요. 그리고 나면 가다랑어 포가 맛이 천천히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이상 보통 한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한 40분 정도 우러내면 이 가다랑어 포에서 맛있는 맛이 이렇게 쭉 빠져나오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지면 이렇게 두었다가요. 자, 가다랑어 포 맛이 충분히 우러나면 그거를 체에다가 이제 걸러서 이렇게 준비 먼저 해놨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요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 간장 소스는 이제 체에서 걸려서 나온 소스잖아요. 네. 소고기 달걀 덮밥 말고요. 네. 다른 곳에 혹시 쓸 수 있는 활용법이 있나요? 이건 이제 맛간장 소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집에다 만들어 놓으면 되게 활용하시기가 편한데요. 볶음 요리라든가 조림 요리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활용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단 이거는 냉장고에다 꼭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거의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냉장고, 아니 한 달 정도 이렇게 넣고 냉장고에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간장 소스 이용해가지고 한번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팬을 이제 달구고요. 이거 충분히 팬이 달구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팬이 달구어지면 여기에다가 기름 둘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손으로 손이 충분히 예열되었다라고 느껴지면 이렇게 해서 먼저 아까 준비했던 채소 중에서 양파하고 당근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팬에서 좀 볶아주세요. 아까 제가 이제 양파 썰을 때 약간 각도를 기울여서 썰었던 이유가요. 여기에서 굵기가 어떤 거 굵고 얇고 하면 볶을 때 시간이 달라져서 어떤 건 푹 익고 덜 익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칼을 45도로 뉘어서 하면은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양파나 당근을 채 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좀 익는 시간이 비슷해지죠. 그렇군요. 이렇게 채소가 약간 투명해질 정도가 되면 여기에다가 아까 밑간했던 쇠고기 했던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고기가 이렇게 붉은 색깔에서 약간 익어서 색깔이 변하면 그때 여기에다 다시마 육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를 끓는 물에다가 찬물에서부터 넣어서 밑국물을 내서 그걸 갖다가 넣어서 좀 부드러운 소고기 달걀 덮밥 만들 거거든요. 이 소고기 덮밥이 일본에도 비슷한 음식이 규동이랑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보통 일본 가시면 뭐 규동 이렇게 해서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들어가는 간장 양념 같은 경우는 우리 불고기 양념, 그걸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고기가 너무 완전히 다 익어버리면 뻣뻣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익기 시작하면 여기에 다시마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어주면 네, 되나요? 이렇게 약간 잘박할 정도로 고기가 잠길 정도로 다시마 육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마 밑국물 넣고서 조금 보글보글 끓을 때 준비가 되어지면 이렇게 해서 끓을 수 있도록 좀 익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도록 할게요. 몇 분 정도 이렇게 끓이면 되나요? 한 이렇게 해서 보통 익을 때까지 한 4분, 5분 4분 정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 달걀 덮밥이 이제 끓는 동안에 한번 그 밑반찬 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 마른 새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써도 좋지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흔들었을 때 밑부분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 한번 이렇게 털어주면 좋고요. 또 새우를 사서 좀 냉동실에다 오래다 넣어놨다 이랬을 경우에는 한번 건조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볶기 전에 팬에다가 기름 두르지 말고 한번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견과류는 어떤 것도 좋은데 오늘 슬라이스 아몬드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스 아몬드하고 네. 이렇게 새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양념으로는 고추장, 그다음에 오늘 마요네즈 들어가는 양념들 한번 준비해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팬이 달궈지면 네. 여기에다가 먼저 기름을 둘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먼저 새우를 넣어주는 거예요. 새우를 넣어서 어느 정도 볶아서 조금 기름에 볶아지고 나면 여기에다가 준비를 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 근데 그 새우를 보니까 네. 새우 머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가 볶음 요리를 할 때는 두절 새우라고 해서요. 그 끝부분에 머리 부분이 있으면 육수 낼 때는 괜찮은데 네. 입에 까슬까슬하게 입에 걸려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두절 새우라고 하는 머리가 없는 거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볶아주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몬드. 네, 아몬드 넣어서 아몬드도 살짝 볶아주세요. 그리고 이 마른 새우에 약간 그 비릿한 맛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술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그 비릿한 맛이 날아가서 좋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불을 꺼주세요. 불을 끄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마요네즈. 네, 이렇게 건어물 같은 거 볶을 때 마요네즈를 넣어주면 두고서 밑반찬으로 먹을 때 오래도록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요네즈, 그 다음에 고추장, 그 다음에 올리고당, 그리고 설탕. 네, 이렇게 넣어서 잘 섞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단맛이 들어간 설탕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금방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너무 계속 켜놓으면 겉에 바삭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할 때 조금 불을 끈 상태에서 재료를 섞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볶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추장 새우볶음은 정말 간단하네요. 네, 고추장하고 이렇게 있으면 한번 볶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다 볶아졌을 때 여기에다가 통깨, 네,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참기름.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와. 해주면 아까 마른 새우일 때는 네. 뭔가 힘이 없어 보였는데 네. 새우가 지금 탱글탱글해 보이네요. 네, 밑반찬 하면 뭐 이렇게 고민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새우랑 견과류 한 가지 있으면 이렇게 뚝딱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자, 한번 담아볼까요? 네, 제가 완성 접시 가져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요. 고추장 새우볶음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죠. 어우. 네. 이렇게 매콤한 예. 아주 밑반찬 두고 먹기 좋은 밑반찬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볶을 때 우리가 통깨 좀 넣었는데요. 예. 다 담은 다음에 위에다가 고명으로 통깨 조금 더 올려주면 좀 더 맛있어 보이죠. 먹기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 식탁에 자주 올리고픈 영양반찬 고추장 새우볶음이 완성되었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소고기 달걀 덮밥도 완성을 네. 좀 해보도록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고기 넣어서 이렇게 잘 지금 끓여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대파. 대파. 네.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살짝 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에느타리 버섯도 좀 넣어주세요. 와,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네. 고추장 새우볶음이랑 네. 소고기 달걀덮밥의 이 향이 네. 와, 저를 지금 미치게 만듭니다. 자, 여기다 아까 우리 간장 소스 만들었잖아요. 네. 여기 그걸 한 2-3큰술 넣어주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다 넣지 말고 맛 보면서 먼저 2큰술 넣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2큰술 넣어주고 맛을 보면서 더 가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소고기 달걀덮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달걀을 풀어서 넣어줄 건데 달걀을 풀어서 넣어주기 전에 이렇게 녹말을 물에다가 동량으로 섞어서 풀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여기다가 녹말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녹말물을 넣어준 이유가 있나요? 조금 소스 이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물이 끓지 않을 때 이 물녹말을 넣어주면 네. 녹말이 걸쭉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끓을 때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고 이제 아까 알끈 제거한 달걀 준비했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달걀물을 이렇게 부은 상태에서요. 숟가락으로 막 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지금 보면 달걀이 익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흔들어 주어서 달걀이 부드럽게 익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막 휘저어주면 달걀이 덩어리 있는 게 아니라 다 풀어져서 너무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흔들어주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는 달걀덮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걀을 넣고 나서 너무 숟가락으로 젓지 말고 그냥 손잡이로 한두 번 정도 흔들어주면 이게 이렇게 잘 응고가 되거든요. 그럼 달걀의 부드러운 맛도 느낄 수 있고 훨씬 맛있는 덮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야, 식당에서 뭐 시켜 먹었을 때 달걀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게 네. 휘젓지 않아서 그랬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 되고 자, 완성된 물을 준비를 해서 한번 이제 밥이 여기 이렇게 준비되었잖아요. 네. 밥 준비된 거에다가 소고기랑 달걀 소스 만든 거를 여기다 이렇게 보기 좋게 한 반 정도 이렇게 끼얹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달걀의 부드러운 맛하고요. 그리고 이 고기랑 이 것들이 같이 곁들여져서 그 고기의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또 채소의 비타민, 그다음에 달걀의 이 부드러운 맛까지 섞여서 아주 한 끼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덮밥을 만들거든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소고기 달걀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부드러운 소고기 달걀 덮밥,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소스에 달걀물을 넣은 뒤 휘젓지 않고 팬을 살짝 흔들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소스가 지저분하지 않고 달걀물이 몽글몽글 부드럽게 익는다는 사실. 보들보들 촉촉한 맛에 반하는 소고기 달걀덮밥으로 영양 만점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